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한번 이제 잘 설명을 듣고 써봅시다. 자, 외환시장이 개방 확대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외환시장이 열려 있는 시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뭐 은행 몇 시 열어요? 은행 9시 열어서 4시 반인가요? 3시 반인가요? 4시 반? 4시인가요? 아무튼 이때 닫잖아요. 그리고 하도 오래돼가지고 코로나 때 바뀌어가지고 증권사는 3시 반에 문 닫죠. 그죠? 장이 끝나니까 9시부터. 보통 이렇게 돼요. 뭐 물론 출퇴근은 다른데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열린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되죠. 그 외환시장도 똑같았거든요. 근데 얘를 이제 뭐 주식시장은 닫긴 하는데 미국도 뭐 24시간 하자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그 우리 비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되죠? 24시간 365일이죠. 열려 있잖아요. 그 장이. 근데 외환시장을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3시 반? 뭐 이렇게 닫아버리니까 외국인들은 사고 팔 때 시차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차가 다르니까 거래가 좀 힘들 거다 그래서 좀 오픈했어요. 좀 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영향, 문제점 이게 뭐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외환시장 개방폭이 확대됐다. 그러니까 외국 금융기관도 이게 좀 우리나라끼리 거래하는 게 아니고 외환은 외국 사람도 거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서 거래된 걸 이제 팔고 나가려고 하면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거래 편의성 이 보고서가 좀 보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조금 그런 걸 유동성 개선, 참여자의 다각화 이걸 위해서 이렇게 좀 더 열었어요. 그 외환시장을 좀 대표위원장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밤에 자잖아요. 새벽 2시까지거든요. 새벽에 이렇게 막 들어와가지고 이 애들이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막 그 환율을 막 조작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 지표를 보면은 나라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환율이죠, 환율. 예, 금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지표가 뭐 주가 지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사실 두 개의 지표가 가장 중요하죠. 금리와 환율인데 그래서 우리가 금리에 대해서 한번 다뤘고 환율에 대해서 다룰 건데 금리는 우리나라 같은 국내 거래 같은 경우에 금리가 더 중요하냐 환율이 더 중요하냐 당연히 환율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그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하잖아요. 그 수출과 수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금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환율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금리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막 그렇게 막 그렇게 심각하게 안 하는데 환율이 막 갑자기 막 1,400원 올라갔다 막 1,500원 됐다 고 난리가 나거든요. 난리가 나요, 진짜로.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율 관리를 되게 잘하는데 그죠? 환율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트라우마 있지 않습니까? 그 트라우마라는 건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한번 이게 어렸을 때 당하거나 뭐 사건 큰 사건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트라우마로 남는데 이게 평생을 이렇게 좀 치료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심리 치료 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 이제 IMF라는 아주 큰 타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트라우마가 진짜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1997년인데 이분들이 다 은퇴하시고 뭐 돌아가시고 뭐 그 자녀들까지도 다 이렇게 돼야 겨우 이게 없어질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IMF라는 게 뭐죠? 이게 외환위기죠, 외환위기. 그러니까 이제 외환이 없어가지고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는 거예요. 외국에 물자를 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도 사야 되고, 뭐 다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땅콩 좋아하니까 땅콩 사야 되고, 카스타드 좋아하거든요. 카스타드 사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달러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로 사려고 하면 원화를 누가 받아주나요? 그러니까 달러로 바꿔서 사야 되는데 달러가 없으니 물자를 살 수 없으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거죠. 돈 좀 빌려달라. 뭘 빌려달라? 달러를 빌려달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위기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죠. 우리나라 최고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그 수출이 잘 되고 고부가치 산업이 많아서 이렇게 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수출을 잘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수출을 잘하면 달러가 들어오죠. 굳이 우리가 달러에 대한 그런 위기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간 이때 당시 IMF 당시에 이 달러가 없어서 한 푼도 없었어요. 진짜로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달러가 빵이야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화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를 사면 석유 대금에 결제를 해야 되는데 뭐 대기업들이 살려고 이제 그 뭐 은행에 갔겠죠. 은행에 달러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으니 은행에도 달러가 없고 살려고 해도 원화가 있어야 원화가 있어봐야 달러가 없으니 달러 가치는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달러 가격이 올라가는 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달러 살 수 없으니 방법이 없었겠죠.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IMF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 겁니다. 구제금융을.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IMF가 돈 갚으러 가면 여러분 옆집 아줌마가 돈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돈을 갚겠다고 한 거야. 그리고 갚겠다고 하는데
이 양반이 맨날 흥청망청 쓰고 막 명품 사고 뭐 이렇게 막 맨날 놀러 다니고 그럼 좋겠어요? 아니 이 양반 돈 빌려줬더니 이자도 안 갚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하죠? 긴축재정 하라고 하죠. 그래서 내 돈 갚기 전까지는 좀만 쓰고 돈 좀 갖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투잡도 뛰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때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나라의 이제 전체적인 산업의 구조를 바꿨고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정규직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비정규직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고용의 어떤 그 이 융통성이 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이런 때가 많이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 그 공무원들이 엄청 인기가 많았었어요. 안 잘리더라고요. 다 잘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렇게 외환시장을 거래하면 우리가 잘 거 아닙니까? 이렇게 탁 자고 있어. 물론 당연히 이 사람들이 여기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 깨어 있어가지고 전체를 다 대응하는 것과 잠자는 사이에 이렇게 외국인들이나 어떤 세력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뒤흔들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픈 안 했던 거예요. 근데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픈을 안 하니까 외국인들이 잘 안 들어오고 우리나라 시장이 좀 이렇게 개방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외화자금들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읽어보면 그런 건데요. 거래 시간이 대폭 연장됐다 이거야. 그래서 특정 시간대, 그러니까 새벽에 스프레드 확대, 스프레드는 이렇게 벌어진 정도거든요. 환율에 확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심각해질 수 있다. 애들이 장난칠 수 있다. 장난치는 것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쫄았다 이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그동안 안 했는데 여기 기관, 이건 이제 해외 기관들이에요. 해외 은행들이나 그런 기관들이 외환시장 참여는 각종 보고 의무 등 제방 간접 비용을 수반하고 있으며 보편화 때가 있어서 여기 시장과 달리 국내 외환시장의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외화 수입이 예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게 늦게까지 안 하니까 안 들어올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선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뭐 한다? 개방 조치와 선진 인프라 구축에 단기적으로 해외 기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뭐 한다? 개방 시장을 이렇게 열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이제 이 자본시장 벤치마크 선진국 지수라는 게 있어요. MSCI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모건 스탠리 컴포짓 인덱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건 스탠리라는 게 되게 큰 금융회사인데 얘네들이 돈을 받아요.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으면 그걸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하는데 선진국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발도상국이 있고 뭐 후진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돈이 100억이 있으면 얘한테는 80%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얘한테는 15%를 짜고 후진국에는 5%를 이렇게 넣게 돼 있어요. 보통.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개발도상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탁 편입이 되는 순간 돈이 엄청 들어옵니다. 왜냐 이게 포지션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들어오면 일부 포지션을 무조건 넣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15%에서 막 여러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 나라들이 막 쪼개가지고 들어오니까 얼마 없어. 이 몇천조예요. 몇천조. 돈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럼 그 돈이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팍 좋아질 거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계속 이렇게 막 2200에서 3000 사이를 맨날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 20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그 주가를 올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안 올라가요. 왜냐? 사는 사람들이 없거든. 왜 안 사냐? 여러분 미국 주식 해봤어요? 미국 주식 하면 미국 막 펑펑 날아가는데 누가 우리나라 삼성전자 투자하고 싶어요? 맨날 그 자리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안 투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좀 투자해주세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막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해요. 아무도. 근데 얘가 팍 들어오는 순간 이건 우리나라 돈이 아니잖아요. 해외에 있는 돈이 자동으로 이렇게 포지셔닝을 자동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에 뭐 1000조가 있다. 그 중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편입되는 순간 한 100조가 뭐 10조가 들어와야 돼. 그 순간 주가가 올라가 있죠. 이런 걸 노리는 거야. 여기 써 있죠. 자본시장 벤치마크 선진국 그룹 편입을 추진 중 우리나라는 이 사람들이 왜 안 들어오냐? 왜 우리나라 선진국이 아니야? 외환시장을 니네 개방 안 했잖아. 맨날 새벽에 우리가 나가려고 하면 니네들 맨날 자고 있어가지고 환전이 안 돼서 못 나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알았어 내가 새벽 2시까지 열어줄 테니까 투자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아셨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걸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외환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이야. 왜냐 우리 쫄아있거든. 그때 한번 당해가지고 트라우마 있어. 그러니까 좀 봐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발전에 좀 저해가 있다. 그래서 계속 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자, 24시간 거래를 가능한 주요국 통화. 원래는 다른 시장은 다 24시간이 됩니다. 근데 달러는 24시간 거래돼요. 그러니까 참고로 원화를
달러로 거래하는 요 시장 있죠. 달러 시장은 당연히 24시간 개방이에요. 근데 원화를 사고 파는 시장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화로 장난질을 치면 달러는 전 세계 사람들이 거래를 할 거 아닙니까? 유통된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그걸로 장난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한 1경원 정도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뭐 아무 주식이나 사면 상한가요. 그냥 무조건 1경원이 있으니까 그냥 아무 주식이나 사면 되겠죠. 삼성전자도 왔다 갔다 합니다. 1경원 정도 가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그런데 1경원 가진 사람이 달러 시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달러는 몇 천 경이 거래되기 때문에 조절할 수가 없겠죠. 시장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원화는 아니에요. 원화는 거래자들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거래하기 때문에 시장이 작죠. 그러면은 이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조지 소로스라고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퀀텀 펀드라는 펀드를 만들어서 영국 시장을 교란시켜서 영국 시장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파운드와의 배팅을 해가지고 파운드가 있잖아요. 이렇게 파운드와의 배팅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이에요. 가능하단 말이야. 이 파운드와도 영국의 그 큰 시장인 파운드와도 흔들 정도면 우리나라 원화는 금방 휘둘리겠죠. 자, 그래서 이 원화를 폐쇄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화 외환 시장의 폐쇄적인 구조라고 돼 있죠. 자산 매력을 좀 저하시켰다 이런 거죠. 그래서 2월부터 글로벌 수준을 제고한다는 목적하에서 시행을 한 거야. 7월 1일부터 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연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주식 같은 거 투자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이 계좌를 만들잖아요. 계좌 만들고 투자해. 끝이죠. 근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올려서 와서 투자를 하려면 FDI라고 해서 무슨 이렇게 그 뭐 주식 투자할 거예요 라고 하는 증서를 받아야 돼. 나 그냥 뭐 우리가 삼성전자 10주 사고 그냥 한 2만원 먹고 나가려고 했는데 무슨 뭘 받으래. 하고 싶겠어요? 안 하겠죠? 여러분이 미국 주식 살 때 만약에 뭐 미국에 와가 미국에다 서류 작성하고 뭐 해갖고 뭐 팩스 보내고 뭐 돈 받아가지고 뭐 증서가 있으면 그때부터 거래되는데 3주 걸린대. 안 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없애버렸어요. 없앴다. 그러니까 편하게 우리나라 들어와서 좀 투자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외환시장이 안 열려 있으니까 좀 불편하더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열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외환 당국 되게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그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이라서 외국 금융기관이라고 그래요. 얘네들이 은행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여하고 있고, 자 그래서 여러 개로 눌려줬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새벽 3시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역외 거래가 불가능한 원화 외환시장의 특성상 국내 외환시장 그러니까 해외에서 원하는 거래가 안 돼요. 달러로 거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화를 거래하고 싶으면 원화를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다시 그걸 열어줬다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투자해갖고 돈을 벌면 뭘로 받죠? 원화로 받죠. 원화. 달러 안 줄 거 아니에요. 그거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새벽 3시 반에. 근데 새벽 1시에 바꾼다고 합시다. 못 바꾼다니까. 아침까지 기다려야 돼. 그럼 얘 잠을 못 자. 아침까지 기다려야 돼. 우리나라 시차가 다르니까. 기다렸다가 딱 거래하고 자려니 피곤해. 깜빡 잠 졸았어. 못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불편했다 이거죠. 나 불편했어. 좀 열어줘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해외 투자자는 국내 계좌를 보유할 수 있는 투자은행뿐만 아니라 외환거래도 가능하게 됐다. 또한 원화 차입,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할 때 내가 이제 거래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카드 결제가 있어요. 근데 통장에 189만 5천 원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하필이면 재수없게 카드 금액이 189만 7천 원이야. 그럼 결제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2천 원이 부족하니까 결제가 아예 안 돼.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2천 원 됐다고 해도 이건 뭐죠? 2천 원이 뭐죠? 지금 연체잖아요, 연체. 아니, 꼴랑 2천 원 때문에 연체되는 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래 좋아, 100억 내가 거래할 게 있어. 100억이 있는데 101억을 결제해야 되는데 내가 통장에 1억을 안 넣어놨네. 그래서 결제가 안 돼. 그럼 난 결제 신용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1억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고 그냥 금방 갚으면 되거든요. 이런 걸 오버드래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국내 증권에 관련된 일시적 원화 차입이 허용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조금 만들어 준 거야.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 좀 편하게 거래하는 거죠. 그래서 결제 실패를 방지한다. 이해 갔죠?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을 했대요.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가 얘기했잖아요.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이렇게 뭐 수영장 들어갈 때 무서운 애들 어떻게 발부터 좀 이렇게 첨벙첨벙 좀 하다가 좀 들어가가지고 좀 해보다가 뭐 이렇게 튜브도 좀 잡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좀 이렇게 뭐 하면 좀 수영도 해보고 하다가 이제 바다 수영도 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할 거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인프라 개선도 필요하고 뭐 거래 비용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뭐 전자거래 규약 API가 있어요.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걸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잘해보자 이런 겁니다. 자 보면은 대부분 통화 발행국이 아닌 여계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원화가 주로 거래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외환 거래량 한 70%, 75% 이상이 다른 지역에서 거래돼요. 그러니까 원화라고 해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화 거래가 우리나라에서 아니고 해외에서 많이 되죠. 왜냐면 수출 수입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여객 금융 중심지에서 대부분 거래가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객 거래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밑달러 결제소를 활용한 NDF 여객 시장이 확대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NDF가 뭐냐? 이것도 복잡한데 이게 Non Delivery Forward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물로 한 시장이 있는데 이게 그냥 원화하고 달러가 있으면 거래 시장이 있으면 그냥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둘이 그냥 뭐 시장이 있어서 뭐 아침에 가서 여러분 그 은행 가서 달러 바꾸고 원화 주고 달러 바꾸고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달러 갖다 주면 또 원화 주잖아요. 무조건 줍니다. 그 은행은 모든 외국환 거래에서 그 수동적인 입장이라서 무조건 다 거래를 받아줘야 돼요. 거래가 된단 말이죠. 근데 새벽에는 안 돼. 아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기하는 거래라고 치면 되는데 이게 달러로 거래하는 건데 원화로 거래를 해요. 일단 원화로 뭐 이렇게 원화하고 달러를 바꾸는 거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바꾸면 될 걸 이상한 내기를 해가지고 그런 데에서 이제 거래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 NDF 거래량 1위가 원화래요. 원화가 이에 해당한대요. 왜냐? 밤에 거래가 안 되니까 뭐 이상한 짓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1일 500억 달러입니다. 500억 달러. 현물한 거래보다 더 많아. 그래서 환율이 막 예를 들어서 막 1342.58원에 끝났다. 다음날 가보면 1348.52원이 된단 말이야. 아침에 뭐야? 우리 외환시장이 닫혀있는데 뭐야? 이게 NDF 시장에서 거래가 된 게 바로 반영이 돼요.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시장을 하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 시장에서 해. 그래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동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가 있더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후 시간대에 여기에 NDF 수요가 국내 외환시장으로 가니까 좀 환율 안전성에 제고가 일어날 거다 라는 거죠. 각종 의무 보고 등을 갖다가 이제 좀 완화시켜줘서 좀 그렇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죠. 외환시장이 야간 시간대에 활발하지 않다면 오히려 호가 스프레드가 커지면서 환율 변동성이 크다. 무슨 얘기냐면 외환 거래가 안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서 하루에 1억씩 거래되는 양이 있는데 1,000만 원밖에 거래가 안 돼. 1,000만 원 거래량으로도 내가 호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녁에 100조가 거래됐어. 100조 가지고 있어야 내가 시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녁에 하필이면 한 1조만 거래되는 거야. 그럼 1조만 가지고도 시장을 교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밤에는 거래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놨다 이런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여기 됐으니까 이제 전문 회사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유심히 잘 지켜보고 이렇게 외환시장에 대해서 이게 우리나라도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장래에 여객시장 개방에 따른 역량 강화 및 시장 주도권 강화를 위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역외 외환시장 허용, 24시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원화도. 그래서 선진국 통합뿐만 아니라 다수의 신흥국 통합 또한 여객 거래가 줄 이루고 있을 때 고려할 때 외환시장 개설은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쁜 방향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이런 시장 참여자 그리고 외국환에 대한 수요에 대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했던 얘기를 생각해보면서 조금 더 한번 써보세요. 써보면 느낌이 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